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3유형에서 승산비, 상대 위험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3유형에서 결과 해석 작업이고 승산비, 상대 위험도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강의입니다. 제3유형 결과 해석 작업의 승산비와 상대 위험도는 필기 강의인 3-2-3-1-4 교차표 강의를 참고하면 이론적 강의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자, 왜 학습하는가? 실기 제3유형에서는 승산비와 상대 위험도는 주로 이분형 결과 변수에 대한 위험 요인의 영향력을 해석하는 지표입니다. 가설 검정 요소도 있지만 시험에서는 보통 결과 해석에 초점을 둡니다. 현업에서도 승산비와 상대 위험도는 자주 사용되는데요. 승산비 같은 경우는 신약과 기존 약의 치료 승산을 비교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신약을 사용했을 때 성공할 승산이 기존보다 몇 배 더 높은가, 이와 같은 주제로 분석을 하고요. 상대 위험도는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폐암 발생률 차이를 비교할 때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몇 배나 더 위험한가, 이와 같은 주제의 상대 위험도가 사용됩니다. 자, 기초이론입니다. 다음과 같은 교차표가 있습니다. 노출군을 우리는 흡연자라고 하고 비노출군을 비흡연자입니다. 어떤 특정 사건인 질병이 발생했을 때, 특정 사건인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이와 같은 교차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승산비와 상대 위험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승산비, odds ratio, 우리는 줄여서 OR이라고 합니다. odds ratio, 승산비는 두 집단의 odds, 즉 승산의 비율입니다. odds, 즉 승산은 무엇일까요? 한 집단에서 사건의 발생과 미발생의 비율입니다. 자, 이 승산 odds의 개념의 키포인트는 한 집단에서의 사건의 발생과 미발생의 비율입니다. 따라서 승산비는 노출군의 odds를 비노출군의 odds로 나눈 값이 바로 승산비 odds ratio가 됩니다. 해석을 하는 방법은 이 OR이 1과 같을 때는 노출군의 odds와 비노출군의 odds가 같다라는 말이죠. 즉, 두 집단의 승산이 같습니다. 이 말은 노출과 질병 발생 간의 차이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OR이 1보다 크다면 노출군의 승산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노출이 질병 발생의 승산을 증가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OR이 1보다 작다면 노출군의 승산이 낮다라는 말이고, 그 말은 노출이 질병 발생의 승산을 낮춘다는 의미가 됩니다. 승산비, OR은 후향적 코호트 연구에 주로 사용되는데요. 후향적 코호트 연구란 이미 존재하는 과거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과거의 특정 요인이 현재의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 위험도 Relative Risk RR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대 위험도 개념의 키워드는 두 집단의 특정 사건을 경험할 상대적인 확률, 즉 위험을 나타냅니다. 승산비와 이 상대 위험도 다른 개념인데요. 자, 공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대 위험도 RR은 두 집단이죠. 따라서 노출군의 집단의 특정 사건, 즉 질병 발생의 확률, 즉 A 나누기 A 플러스 B 이거와 비노출군 집단의 특정 사건, 즉 질병 발생 확률 C 나누기 C 플러스 B 두 집단의 비율이 바로 상대 위험도가 됩니다. 승산비는 오즈의 비율인데 한 집단에서의 사건 발생과 미발생의 비율이고요. 공식을 확인을 해보면 차이가 무엇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상대 위험도를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RR이 1이라는 말은 위험이 동일하다는 의미가 되기에 노출과 질병 발생 간의 확률 차이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RR이 1보다 크다라고 하면 노출군이 더 위험합니다. 따라서 노출이 질병 발생 확률을 증가시킨다는 의미가 되고요. RR이 1보다 작다면 노출군이 덜 위험하다는 의미가 되므로 노출이 질병 발생 확률을 낮춘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상대 위험도 RR은 정향적 코호트 연구에 주로 사용됩니다.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지를 추적할 때 유용합니다. 이 후향적 방법보다 정향적인 방법은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연구 대상자를 우리는 코호트라고 하고요. 이 연구 대상자를 모집한 후 미래에 발생할 질병이나 사건을 추적하는 연구 원인을 먼저 확인을 하고 이후 결과를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승산비와 상대 위험도는 연구 설계에 따라서 확률 크기에 따라서 해석의 직관성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다른 선택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 설명을 해보면 자, 연구 설계에 따라서 OR과 RR은 다르게 선택하는데요. 정향적 코호트 연구, 예를 들어서 특정 노출군과 비노출군을 추적하여 질병 발생률을 비교를 할 때 이 RR이 적합한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향적인 코호트 연구가 실제로 사건 발생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자 대조군 연구, 즉 케이스 컨트롤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질병 환자군과 건강 대조군에서 노출 이력 조사를 할 때는 적합한 지표가 승산비 OR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모집단에서 사건의 확률을 모르기 때문에 상대 위험도 RR을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서는 적합한 지표가 승산비 OR입니다. 왜냐하면 로지스틱 회계는 노그 승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따라서 현재까지 이 실기시험 제3유형에서 출제되는 경향을 보면 로지스틱 회계 분석 문제가 출제가 되고 다음 이 승산비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확률 크기에 따라서도 우리가 선택을 다르게 해야 되는데요. 사건 확률이 낮을 때, 예를 들어서 희귀 질환 같은 경우는 RR과 OR을 둘 다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사건 확률이 높을 때, 예를 들어서 40%, 60% 이와 같을 때 RR이 더 직관적입니다. 왜냐하면 OR은 실제보다 더 과장된 수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의 직관성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RR이 더 직관적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RR을 사용할지 OR을 사용할지를 정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가설 검정 작업에서 계속 사용해 오던 이 팁스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요. 특히 가설 검정에 필요한 import scipy.stats, agestats 이와 같은 가설 검정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자, 팁스 데이터 정보를 확인하고 데이터 확인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팁스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2x2 교차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예시 목적을 위해서 노출군을 흡연군이라고 하고 비노출군을 비흡연자군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팁을 $3 이상을 준 경우를 사건이라고 하고요. $3 미만인 경우를 사건이 아닌 경우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 팁이라고 하는 새로운 컬럼을 만들겠습니다. 팁스 하이 팁은 mp.where tips tip 이상 연산자 3,0,1. 자, 이 코드의 의미는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 팁 데이터 값이 3 이상이라고 할 때는 0으로 변환을 하고 3 이상이 아닌 경우, 즉 3 미만일 때는 1로 변환을 하는 구문입니다. 자, 이 교차표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 테이블 변수는 pd.crosstab. 행은 노출군과 비노출군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팁스의 스모커가 되고요. 콤마 열은 사건 발생, 미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 기준으로 하이 팁이라고 하는 컬럼을 새로 만들었죠. 팁스의 하이 팁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자, 교차표가 아래와 같이 출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흡연자가 사건 발생인 팁을 $3 이상 준 경우가 50명이 되고요. 비흡연자 같은 경우는 사건 발생이 71명이 되고 사건 미발생이 80명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교차표를 기준으로 우리는 승산비, 오즈 레이시오 진행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흡연 여부와 팁의 승산비가 됩니다. 자, 위의 교차표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아래와 같고요. 노출군은 스모커가 되고 비노출군은 비흡연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은 팁을 $3 이상 준 경우가 되고 사건 미발생인 경우는 팁이 $3 미만이 됩니다. 흡연군은 토탈 93명이고 비흡연군은 토탈 151명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직접 이 승산과 승산비를 계산을 하고요. 다음은 간단하게 코드로서 승산비와 p-밸류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승산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 노출군의 승산입니다. 오즈 yes는 테이블점 LOC 이 yes, 0 나누기 테이블점 LOC yes, 1이 됩니다. 승산은 한 집단에서 사건 발생과 사건 미발생의 비율이죠. 따라서 이 흡연군 집단에서의 승산은 사건이 발생한 0열 나누기 1열이 됩니다. 그래서 코드는 다음과 같고요. 자, 이 비노출군 집단의 승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흡연군 집단의 이 승산은 1.16이고요. 비흡연군 집단의 승산은 0.89입니다. 즉 해석을 해보면 흡연 집단 중 사건이 발생할 비율이 발생하지 않을 비율보다 약 1.16배 크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비흡연자인 집단 중 사건이 발생할 비율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비율보다 0.89배 작다라는 뜻입니다. 승산은 확률과 다릅니다. 단지 성공과 실패의 어떤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확률이 0.5라는 말은 이런 경우 승산은 1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의 비율이 0.5고 실패의 비율이 0.5죠. 두 개의 비율은 1이 됩니다. 확률이 0.75라는 말은 승산은 3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이 0.75가 되고 실패가 0.25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승산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오즈 레이시오는 오즈 yes 나누기 오즈 no가 됩니다. 출력을 해보면 1.31이 되죠. 자, 이번에는 직접 계산하는 방법이 아닌 피셔의 정확 검정으로 승산비와 p-밸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전 강의인 가설 검정의 카이 제곱 검정에서 피셔의 정확 검정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동일한 코드인데요. 자,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 되는데요. from scipy.stats import fisher eject 오즈 레이시오, p-밸류는 fisher eject 데이터는 입력 데이터는 이 테이블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출력을 해보면 승산비는 1.31이 되고요. p-밸류는 0.3564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산비가 1.31이라는 말은 이 흡연군 집단이 비흡연군 집단에 비해 이 사건 발생 승산을 1.31배 높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흡연군 집단이 팁을 $3 이상 줄 승산을 증가시킨다는 의미가 되고요. 하지만 p-밸류가 0.35이므로 유의 수준 0.05보다 크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가 우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상대 위험도입니다. Relative Risk, 우리는 RR이라고 하죠. 주제는 동일합니다. 흡연 여부와 팁의 상대 위험도입니다. 자, 상대 위험도는 노출군의 이 질병 발생 확률과 비노출군 집단의 질병 발생 확률의 비입니다. 따라서 공식은 아래와 같고요. 자, A는 흡연 집단 중 사건 발생의 수가 되고
자, B는 흡연 집단 중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C와 D를 이와 같이 설정을 하고요. 상대 위험도는 노출군 집단에서 사건 발생 확률과 이 비노출군 집단에서 사건 발생 확률의 비입니다. 그래서 이 출력을 해보면 1.14가 됩니다. 즉 해석하는 방법은 상대 위험도가 1.14라는 말은 흡연 집단이 사건 발생 팁을 $3 이상 줄 확률이 1.14배 비흡연군보다 높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이 흡연자가 팁을 많이 줄 확률이 비흡연자보다 1.14배 높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승산비와 상대 위험도를 통해서 최종 결론을 내려보면 흡연 집단이 사건 발생 팁을 $3 이상 줄 확률도 더 높고 승산도 더 높습니다. 그러나 이 승산비의 p-value가 0.3564이므로 우리는 이 차이는 우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흡연군이 팁을 $3 이상 줄 확률이 비흡연군보다 더 높다라는 이 결론은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제3유형 결과 해석 작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초 개념인 승산비와 상대 위험도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